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그에 져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돈이 떨어진다면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여행은 안 가도 그만이다. 자동차도 버릴 수 있다. 돈이 없다고 대우해주지 않는 곳은 안 가면 그만이다. 노후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이런 각오가 더 중요하다. 인간 수명 100세다. 준비할 것도 많지만 이런 마음가짐도 저축해두면 더 든든하지 않겠는가.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를 앞둔 중년 부부들이 고민해야 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사회생활 중에 인연의 끈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약 80%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도 있는 만큼 이승에서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게 누구이든 믿고 의지하면서 소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 저축이 필요한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축은 쌓아서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쌓으면 금융저축, 마음을 쌓으면 마음저축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저축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마음저축은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금융저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저축은 수련하는 자세로 쌓아야만 가능한 저축이니까요. 수련하는 마음으로 쌓지 않으면 가벼운 충격도 버티지 못하고 이내 허물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땐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 수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선한 마음을 쌓아야 할 공간에 절대 쌓으면 안 되는 화를 쌓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는 한번 꺼낼 때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맙니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이 잦은 편인데 다툼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숨을 쉬어요. 남편은 경비를 하는데 근무가 없는 날이면 아내를 피곤하게 합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평판이 좋지만 태생적으로 깔끔하고 세심한 탓에 집에서는 아내와의 소소한 충돌은 많은 편입니다. 밥상을 받으면 짜다, 싱겁다, 음식 투정은 기본이고 노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날이면 모든 길을 다 아는 사람처럼 입이 쉬질 않으니까요. 어쩌다 남편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윽박지르듯 소리가 커집니다. 가끔은 입이 거칠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그분의 아내는 꾹꾹 눌러두었던 화를 표출하게 되고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장작불에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틈이 벌어지면 가장 먼 사이가 되고 맙니다. 배우자에게 서로의 기대를 강제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강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부부간의 일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배우자의 마음은 화로 멍들고 언젠가는 사단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사는 부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든 노부부도 그런 부부들 중 한 쌍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부부간의 선한 마음을 저축하려면 배려라는 이름표가 붙은 특별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가 부부의 사랑을 키우는 묘약이라고 말하면 억지일까요? 요즘 아내에게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받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녁 설거지며 청소기 돌리기, 빨래 널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하기, 하다못해 강아지 목욕시키기, 화초 물주기 등 아내의 손길을 덜어주기 때문일까요? 물론 전에도 하던 일이지만 그땐 시켜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미를 느끼지 못했죠. 그저 귀찮은 일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하다 보니 시켜서 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군요.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은퇴를 위해서 포석 깔기 훈련을 하고 있는 셈이죠. 어제도 설거지를 마치고 강아지 2마리와 저녁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내친 김에 강아지 목욕도 시켰죠.
세면장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뜻밖의 선물을 주더군요. 자기야 수고했어. 용돈이야. 5,000원이었습니다. 평소엔 1,000원, 2,000원이 전부였는데 어제는 5,000원을 주더군요. 물론 5,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받는 마음은 5만 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얻는 지름길은 시키기 전에 한 발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배우자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서프라이즈만 감동을 자아내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유야 어떠하든 아내를 위한 소소한 배려만으로도 작지 않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같이 살았던 부부의 33.4%가 이혼하고 있습니다. 10쌍 중에서 3쌍이 갈라서고 있는 거죠. 이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령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고 사는 아내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학의 거장 김열규 교수는 화병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화병은 한국인의 심함으로 마음속에 기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오죽하면 화를 악성 종양이라고 했을까요? 화병은 마음속의 분노, 울분을 억지로 억제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증, 피로, 불면증 등 다양한 병증을 통칭하는 질병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입니다. 성경 잠언서의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화병은 불화의 병병으로 표기합니다. 불은 번지면서 태우는 특성이 있죠. 마치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그 세를 확장하는 것처럼 마음의 불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쌓아놓았던 화가 결국엔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되고 말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열규 교수가 화병을 마음이 기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한 말이 새삼 이해가 됩니다.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아니라도 대화할 상대가 주변에 많지만 남편들은 그렇지 못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은퇴한 남편들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마치 길을 잃고 허둥대는 어린아이처럼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은퇴 전에는 말할 사람, 들어줄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언제 그랬는 듯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늦가기 화가 쌓인 탓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토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며칠 전에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여러 사람의 화를 돋구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쌍소리는 기본이고 함께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한 탓이겠죠. 여기저기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커지는 걸 보면서 그 어르신의 화가 지하철에 같이 탑승한 분들에게 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드는 탓일까요? 아무리 곱씹어도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줄 사람은 배우자뿐이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식도 한 달이 건너인 게 자기들 먹고 살 궁리하느라 부모에겐 형식적 관심만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제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못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돈 버는 일도 그렇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천년 만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하기 전에 배우자와 은퇴한 이후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성이 강해지고 여자는 남성성이 강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아내도 목소리가 커지고 거친 것이 가끔씩 남성성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아내를 열받게 하는 일은 절대 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던 아내의 그 응축된 화가 터져나오면 위험해지니까요. 은퇴 후에 짧게는 20년, 길면 40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기억하십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렬한 문구라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광고를 떠올리다 보니 이런 패러디 문구도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인생 2막 배우자와의 불화로 망하는 노후가 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저축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